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제도 두 개를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제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백신 휴가제인데요. 이 두 문제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볼 텐데 먼저 손실 보상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다뤄본 바가 있었는데 집권 여당에서는 3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일정표를 제시한 바가 있지만 이 일정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그 손실 보상제와 관련해서 정부나 혹시 뭐 집권 여당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해서 그 사자 간담회 이후에는 예. 이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그 정부나 국회와 소통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직후에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 게 2월 중순 그때 만남 이후로는 전혀 만남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그 손실 보상 그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입장이 있으신 의원들과 그 개별적으로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세균 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 지난 2월에 정세균 총리와 저희 그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예. 그 간담회라는 그 형태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좀 제안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네네. 그 실무 단계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 총리님께서 그 소급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그 실무단위에서도 그 간담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이나 얘기가 너무 길어질 수 있고 광범위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예. 저희는 손실보상 소급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간담회를 준비했는데 예. 그 이야기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아예 그러면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 소급은 상식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네. 발언을 한 게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네. 지금 아무튼 이 그 손실 보상제와 관련해서 지금 발의된 법안만 23개라면서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3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손실보상 포함해서 이제 다른 관련 법률까지 해서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런데, 손실 보상제와 직결되는 법안은 13개. 네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상임위에서 오늘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던데 이제 내용을 쭉 훑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훑어본 결과 어떻습니까?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 지난 2월 대통령님께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지시 그 이전과 이후 그 근처에서 발의됐던 법안들은 네. 당연히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이 전제가 됐던 법안들이고요. 언론에서도 보도됐다시피 좀 지나치게 과한 면이 있을 정도로 법안들이 좋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라든지 소극적으로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나온 법안들은 네. 뭐 손실보상의 그 지급 시기라든지 손실보상의 범위 이런 것들이 조금 후퇴한 면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내용이 후퇴를 해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러면 핵심 쟁점은 소급 적용을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핵심 그러니까 내용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 그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급 적용이 배제되는 그 법안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그 사실 소급 적용이 이렇게 논쟁적으로 네. 그 큰 담론처럼 얘기를 꺼내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시 자체가 손실 보상을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화하자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네. 당연히 손실 중심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손실 보상을 부정하는 이런 그 말씀들은 네. 향후에 생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취지고 그렇죠. 그간에 이렇게 정말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손실이 2020년에 집중돼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는 거는 손실 보상의 제도와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여당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하면 예를 들어서 3월에 이 법안을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한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이 되더라도 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이건 소급해서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그 뭐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뭐 부칙 내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도 않지만 4차 재난지원금을 폭넓고 두텁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퉁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손실에 대해서 그 5차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인 거죠. 손실보상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 시기도 혹시 후퇴주점을 보이고 있습니까? 원래 최초에 이 손실보상과 제도화와 관련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정부와 국회 입장은 3월에 입법을 하고 네. 4월에 4월에 시행령을 정비를 해서 적어도 5월, 6월에는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네.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시행도 7월에 하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 그러면은 7월 이후에 누구한테 어떤 보상을 지급하겠다, 예.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예. 해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또 시행 시기를 7월로 늦춘 이유는 혹시 설명을 좀 들으셨어요? 왜 그런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고 법안 아직 정부 법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네. 예, 법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법안 13개가 넘는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예. 국회가 통과된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명확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사실 7월도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7월로 늦춰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 5월보다 또 이런 주장도 나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대변인께서는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고 네. 법안대로 시행을 할 수 없으니 또 시행령 정비 기간이 또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지원할 대상이라든지 규모가 확정이 돼야 될 텐데 네. 지금 법안대로라면 3월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피해가 지금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당연히 늦춰지는 상황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또 뭐 기재부에서는 연구 용역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법안은 기본적으로 비용 추계가 같이 첨부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기재부에서 이제 연구 영역을 맡기겠다고 한다면 지금 3월 중 입법도 뭐 지금 기약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법안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라는 비용 추계가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죠. 13개 법안은 하나도 지금 비용 추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 입법을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 재정이 필요한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건데 기재부라든지 국세청에서는 이미 2020년 매출 통계나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 법안들 자체는 이미 벌써 3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 매출과 2019년 또는 2018년의 평균 매출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집합 금지라든지 제한을 당한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지 흉곽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두텁게 네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은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꼼꼼히 보니까요. 네. 사실은 소급 적용이 돼야 될 손실 보상법에 들어갈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급하는 방법이 이제 정액제가 돼 있죠. 그렇죠. 집합 금지에 대해서는 뭐 500만 원, 그렇죠.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피해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곧 쓰러지게 될 위험하거나 폐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지원을 해서 살려놓고 이게 자영업자들은 사실 폐업하게 되면 그 이후에 지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살아 있어야지 점포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지원은 그런 곳에 좀 집중이 된다든지 아니면 매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 1차 때처럼 전국민 재난지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실보상은 말 그대로 하다못해 교통사고 이제 접촉사고가 나서 몇십만 원짜리 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해사정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피해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당신은 이만큼 피해를 입었으니 전보대해 줄 수는 없으니 일정 부분을 보상하겠다라는 형식으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을 꺼내면 늘 얘기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냐, 어렵지 않느냐, 범위가 어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매출에 대비해서 탈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좀 집계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저희 코로나 1년 그 자영업 실태 조사를 저희 비대위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실태 조사 방식이 패널 조사 방식입니다.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그 매장의 상호명까지 공개를 하고 한 네. 20여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는 형태의 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한 1,500명 이상의 자영업자분들이 직접 자기 정보를 공개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실태 조사는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추적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럼 1년 동안에 계속.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추이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입었는지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유일하게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 2020년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업종별 좀 구분이 돼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보다 예. 실제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가 훨씬 크다라는 거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매출 감소 규모가 그 신용 데이터 기준으로 따지자고 그러면 그 집합 금지 제한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한 40% 정도 나왔거든요. 40. 감소액 기준이. 그런데 이제 저희 실태 조사 중간 점검을 했을 때는 한 60%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업장의 위치에 따라서 말하자면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골목 상권에 배달을 하지 않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는 훨씬 더 크게 나와 있고요. 그렇겠죠. 예. 네네. 이런 데이터는 취합을 해서 이제 곧 발표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발표할 계획이세요? 시점은 이 데이터를 취합해서 지금 서울시장 그 후보가 양당의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에 좀 맞춰서 발표를 하면서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한 적나라하게 데이터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피해 지원에 대해서, 피해 보상, 손실 보상에 대해서 양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럼 지금 이 그 패널 조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안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는 분들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했는데요. 예. 취합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패널 조사다 보니까 지역이 다 나오죠. 드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의 90% 가까이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김종민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